사회적 맥락에서 협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른 좀 개인들과 좀 분리돼가지고 이제 당사자들이 서로 한번 만나서 진행하는 협상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왔는데요. 조직에서 이제 많은 협상이 자연스럽게 또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작업 집단에서 누가 지루한 일을 맡아야 할지를 파악하는 그런 경우, 뭐 정해야 되는 경우, 뭐 외국의 어떤 출장 기회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좀 협상을 상사화하는 거죠. 뭐 또 프로젝트에 더 많은 돈을 요청해야 되는 경우에 대한 그런 협상, 이런 사회적 요소가 존재를 합니다. 아마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그런 협상을 하고 또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협상과 또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주제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의 협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판, 관계,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먼저 평판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의 평판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이걸 이제 평판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협상 과정 관련시키면 평판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뭔가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협상 과정에서 신뢰는 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 협상 전략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정직하게 이 상호작용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정직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많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제안을 어떤 툭 터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양 당사자들이 서로 이익을 좀 유지를 하면서 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윈윈 결과를 달성하는 도움이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대한 입소문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뭐 신뢰하거나 부실을 하죠. 이 어떤 특성이 이제 신뢰할 만한 어떤 평판을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냐. 이것은 이제 능력하고 성실성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자신감 그리고 뭐 인지 능력을 갖춘 어떤 협상가들은 이 협상 상대방에 의해서 더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또한 그 상황하고 자원을 좀 보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 그런 것을 제안할 경우에 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해줍니다. 이 성실성에 대한 높은 평판을 가진 사람들이 역시 이제 협상에서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들은 이제 약속을 좀 잘 지키고 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이 결과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협상 과정에서 그들의 약속을 보다 더 잘 수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뢰가 없는 사람의 경우 달성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상가들에게 많은 선택권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또 이제 높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친구들과 또 동맹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이들에게 어떤 협상에 있어서 더 많은 그런 이해력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또 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이 반복적인 협상에는 이제 평판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협상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또 대인 관계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 개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가 좋다라는 것을 이제 초월해서 어떤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대방 그리고 또 관계에 어떤 무엇이 좀 최선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형성된 어떤 반복적인 협상, 이런 것들은 언제나 효의나 또 양보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더 큰 양보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택 영역을 좀 확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복적인 협상은 이제 또한 이제 통합적 문제 해결을 좀 촉진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어떤 이들의 어떤 협상 파트너를 오랫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좀 보고 또 감정적인 유대감을 공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적인 협상은 또 신뢰성이 좀 구축되었기 때문에 보다 통합적인 접근을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3자 협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협상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왔는데,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대표가 어떤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들의 차이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좀 교착 상태에 봉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들이 이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제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세 가지 어떤 기본적인 3자 역할이 있는데요. 중개, 중재,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자는요, 이제 중립적인 어떤 제3자예요. 추론하고 설득, 그리고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상안 도출을 좀 용이하게 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자는 이제 노사관계 협상, 뭐, 민형사상, 뭐, 민사법상의 어떤 분쟁, 이런 데에 있어서 이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고용평등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의 경우는 이제 중개를 통해서 이제 분쟁이 해결되는 비율이 무려 이제 72.1%나 이른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바로 이제 상황이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 당사자들이 이제 협상할 의욕이 있고 또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갈등의 어떤 강도가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또 중개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제 중간 정도 수준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경우에 하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가 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중개자에 대한 어떤 지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개자가 좀 중립적이고 비강압적이다라고 좀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재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협약을 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인은 이러한 권한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협약을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이 중재는 이제 양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서 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법률이나 뭐 계약 같은 거에 의해서 좀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개에 비해서 이제 중재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분쟁이 항상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뭐 단점이 있다면 이제 이것은 이제 얼마나 힘들게 중재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좀 패배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당사자는 당연히 불만족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또 다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정자가 있는데요. 이제 협상자하고 이제 그 상대방 간에 이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고리를 좀 제공하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역할은 이제 그 대부라는 영화, 아주 옛날 영화가 있는데 여기서 그 로버트 듀발에 의해서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이 돈 콜레오네의 그 양자면서 이제 그 변호사인 이 듀발이 이제 그 콜레오네와 이제 다른 그 마피아 이 가족들 간에 이제 중간 역할을 했었어요. 중개하고 이 조정의 이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 좀 중복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좀 밝혀졌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조정자가 이 전형적으로 좀 단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 좀 그 이상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들은 이제 또한 좀 사실을 좀 발견하고 또 메시지를 좀 해석해서 이 분쟁 당사자들이 이 합의를 좀 도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4번째 시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갈등은 이제 집단과 어떤 조직의 성과를 떨어뜨린다고 가정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가정은 좀 잘못됐다. 그래서 갈등은 집단이나 부서에 대해서 이제 건설적일 수도 있고 좀 파괴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건설적이기에는 좀 갈등 수준이 너무 높을 수도 있고 너무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이 갈등의 수준이 건설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양극단은 어쨌든 성과에 굉장히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적 수준의 어떤 갈등은 이제 정체를 좀 예방을 하고 창의성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긴장을 또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조정 활동을 좀 파괴하거나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좀 변화의 불씨를 지펴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영자, 우리 또 리더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시사점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먼저 이제 비상시에 그 우리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을 좀 시행할 때가 있죠.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뭐 싫어하는 규칙을 좀 적용을 한다든지, 뭐 훈련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이슈가 조직의 복지에 좀 중요할 때에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관리 스타일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좀 참여하고 또 생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좀 논리적으로 의사소통해야 함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어떤 목적이 학습일 때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통찰력을 얻고자 하거나 또는 하나의 어떤 합의안으로 좀 관심사들을 좀 통합해서 몰입을 얻으려고 할 때 관계에 방해가 되는 그런 감정을 처리해서 좀 일할 필요가 있을 때는 통합적 해결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우리 자신의 어떤 잘못을 좀 발견한 경우에 이럴 때 타달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또는 듣는 것이 더 좋은 자리인 경우 또 자신보다는 좀 상대방의 그 이슈가 더 중요한 경우 또 상대방을 또 만족시키고 또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중에 이슈를 위해 뭐 사회적 신임을 얻기 위해 또 졌을 때 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또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할 경우에 수용을 통해서 신뢰를 좀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목표가 중요하지만은 더 공격적인 접근법으로 인해서 좀 혼란을 가져올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등한 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좀 일시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 타협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배적 협상은 논쟁을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단기적이고 또 대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통합적 협상은 모든 당사자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제공하고 예,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14번째 시간 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